자, 244페이지고요. 대단원 길잡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대화 4-1이 어떤 단원인지 논증 파악한 긴데 혹시 중학교 때 택배기사 아저씨를 통해서 기납이랑 연역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 내용이랑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무조건 학교 프린트 있어야 돼요, 알았죠? 쌤은 좀 약간 그게 그렇더라고. 프린트 안 들고 온 사람 거 다른 사람 거 복사를 해서 주기가 프린트 주인한테 미안하잖아, 얘들아. 내 프린트인데 왜 복사해서 주지? 이럴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 프린트 챙겨와서 하기로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자기 프린트로, 그때쯤 되면 또 학교에서 내용 정리도 나가고 했을 것 같아서. 해보라 했어요, 숙제로. 아, 숙제로. 안 하면 더 했어요. 그럼 오늘 하면서 한번 메꿔보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이거 하는 도장인가? 안 하면 벌써. 도장 찍어 주실 것 같은데. 대단원 길잡이 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다 펴셨죠? 갑니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합시다. 논증의 타당성 평가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 재구성할 겁니다.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서 오세요.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와, 이거 이 단어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 토론하기의 필수 쟁점으로 논증 구성하고,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토론하는 거는 기말 때 하도록 합시다. 단원 한눈에 보기에서 논증 파악하며 읽기, 논증의 요소가 무엇인지,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해보자, 논증 재구성하기, 주요 활동 첫 번째, 글의 구조에 따라서 중심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글의 구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글의 짜임새의 글의 구조에 따라서 중심 내용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글쓰기의 논증을 재구성하자.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를 파악하자. 245페이지 갈게. 논증 파악하며 읽기. 소단원 학습 목표. 글이나 자료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세요. 논증 방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글이나 자료에서 사용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합시다. 생각을 여는 질문.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은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어이? 축구 주장이랑 봉사의 기부랑 무슨 상관이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인성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들은 은정이가 내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대. 왜 내 생각이 잘못됐을까? 라고 하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구팀 주장이라고 해서 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시은이. 245페이지 펴시면 돼요. 도움말 한번 읽어보고 갈게.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있지?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때 이유나 근거 없이 주장만을 반복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야. 질문의 상황처럼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어떻게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것인지 논증 방법을 구성을 합시다. 246페이지 갈게요. 와, 중요하다,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학습지 이거 보면서 빈칸 메우셔도 될 것 같거든요. 논증이라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하기입니다.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자. 밑줄 끄자. 주장의 정당함 입증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에다가 밑줄. 뭐를 제시해줘야 되지? 이 주장의 뒷받침의 이유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근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현우랑 진우랑 도윤이가 안 온 거다, 맞지? 도윤이는 안 온 거고, 오케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장, 여러분이 펼치는 생각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을 제시하거나 원인에다가 밑줄,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조건 등의 주관적인 생각을 제시를 하고요. 근거는 이유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보를 갖고 와서 믿음직하게 끄덕끄덕 설득을 하게 하세요. 객관적 정보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쪽 강의실에서 의문의 변동 숙제 덜한 거 자료집이나 있지? 그걸 열심히 풀고 있으면 돼. 여기서 풀기는 좀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저쪽에서 풀어라, 그러면. 딱 10시 반까지 열심히 풀고 있어야 돼. 객관적 정보나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도 좋고요. 뒷받침의 근거로. 자, 그럼 예상되는 반론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반론 제시할 수 있지. 논증을 듣는 독자가 제기할 만한 질문이나 반대 의견 밑줄 긋자. 독자가 제기할 만한 질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축구 대표팀이라고 해서 인성을 갖춰야 돼요?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네, 독자가 제기할 만한 질문에다가 밑줄 반대 의견. 축구만 잘하면 되는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건 아닌가? 반대 의견에다가 밑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 아니 우리 대표팀의 얼굴인 선수가 대표팀 주장이 인스 막 쓰레기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 내가 또 대응까지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까지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구성 요소 어떻게 된다고요?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논증을 파악하면서 읽기 위한 질문에 논증의 여부를 확인하자. 논리적인 증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가 되었는지,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주장만 나열해서는 안 돼. 이유랑 근거가 충분해야 돼. 언어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지. 논증에 나오는 언어들이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안 돼. 애매 밑줄 끄시고 모호 밑줄 끄시고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논증을 분석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그것들은 어떤 구조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에다가 밑줄, 논증을 평가할 때 논증의 이유와 근거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유와 근거들의 결론을 지지하는지, 결론 지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역과, 기납과, 유추로 가볼 건데요. 왼쪽 귀퉁이에 논증의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육식을 줄이자. 과도한 육식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이유는 육식이 소들이 막 메탄가스 많이 내놓는 거 알고 계시죠? 소의 배설물이 육식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했어. 그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라든지 객관적 의견, 객관적 자료 혹은 전문가의 의견. 근거 1은 소의 먹이로 쓸 곡식을 키우느라고 아마존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숲 파괴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가 또 내놓는 트름, 방귀, 이 메탄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메탄가스에다가 밑줄이 좀 끄덕끄덕 거려진다, 그지? 여기에다가 통계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설득하면 더 좋지. 근거 3은 육식을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배설물이 배설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땅감으로 오염시키고 있더라. 추론과 논증으로 가보자. 추론에다가 동그라미, 추론은 뭐의 줄임말이게? 미루어 짐작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루어 짐작 적고 갈게요. 미루어 짐작. 자습서 24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이유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이다.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주장과 이유로 이루어진 언어적 진술, 밑줄 긋자. 주장과 이유로 이루어진 언어적 진술에다가 밑줄, 주장을 하면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추론은 미루어 짐작하기. 논증은 언어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하다. 추론에서는 전제는 논증의 이유나 근거가 되고 결론은 이유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주장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연역 논증,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미 알려진 대전제를 까는 거야. 이미 알려진 일반적 원리에다가 밑줄, 법칙에다가 밑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구체적 사실로 그러면 결론 도출해봐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 논증의 대표로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미 알려진 연역이니까 일반적 법칙에서의 1, 이응으로 시작해서 구체적 사실로, 구체적 사실에다가 밑줄,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잖아.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거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가 거짓이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산다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들어줄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면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247페이지 갈게요. 기납의 기억은 구체적 사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구체적 사례 1, 2, 3 세 가지를 묶어서 개별적 밑줄,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이 사례들을 묶어서 뭐를 도출시키자? 일반적 원리 쏙 뽑아내는 거야. 일반적 원리에다가 밑줄, 결론을 쏙 뽑아내면 기납의 논증. 그러면 사례가 3개인 것보다는 3,000개가 더 낫겠네. 3,000개보다는 3만 개가 더 낫겠네. 밑줄 끌게. 사례가 충분할수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에다가 밑줄.
근데 있잖아. 전제가 참이라도 항상 결론이 참이 되는 건 아니야. 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나올 수 있어. A씨 죽었고 B씨 죽었고 C씨 죽었고 3만 명의 사람을 막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안 죽는 영원불생의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결론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이쪽이다.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님에다가 밑줄. 사탕 많이 먹은 미니가 이가 썩었고 사탕 많이 먹은 재현이도 이가 썩었는데 사탕을 정말 많이 먹는 우리 준원이가 이가 튼튼해서 뭐 건치로 뽑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항상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구체적 사례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무조건 참인 거는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비논증 가겠습니다. 유비논증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유추!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기. 어떤 두 사건 A와 B가 너무 닮았다면 유사성을 속성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유사한 속성에다가 밑줄 미루어 짐작해보자. 두 사건이나 사물을 유사한 속성에 있어서 한 대상에서 발견한 현상이나 다른 대상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A랑 B가 너무 닮았어. 그럼 A가 한 행동이 B에게도 나타날 것이겠지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예시 갈게요. 태국이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벼농사가 잘 돼. 근데 베트남도 태국이랑 닮아서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그러면 베트남 역시 어떨 것이다?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기. 논증하는 글의 판단 기준.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이유와 근거가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반론을 충분히 예상하고 적절하게 반박을 하였는지,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서론 부분에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문제 제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해서 독자의 관심을 끄는 단계, 글쓴이의 입장이나 논의의 방향이 밝혀집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입증을 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합니다. 논리적 근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제 해결 방법 및 기대 효과에다가 밑줄.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용 요약이나 부족한 논의를 보충하고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를 하는 주장하는 글의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부분의 문제 제시, 본론 부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결론 도출. 괜찮지? 장대익의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라는 논설문 칼럼 한번 살펴봅시다.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훈적 성격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된다? 주장, 이유, 근거, 그리고 논증의 방식. 너무 반팔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 열정 사나이. 오케이. 자, 제재는 동기,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의 가치.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내재 동기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서론 부분에서는 동기의 개념과 동기를 내재랑 외재로 나누는 걸까? 분류를 해보자. 분류에다가 동그라미, 종류로 나누는 분류. 두 번째, 예상 독자가 반론을 펼칠 거야. 미안해. 본론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외재 동기에 따르면 누가 뭐 사줄게, 공부해라, 이번 시험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맨날 외재 동기에 움직이게 되면 삶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지를 보시고요. 내재 동기에 따르게 되면 어떠한 이점과 장점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재적인 동기보다는 내재적인 동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특징 첫 번째, 실험 결과를 근거로 활용을 하니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네요. 실험 결과에다가 밑줄 끄시고 되게 객관적으로 믿음직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 독자의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합니다. 예상 독자의 반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반론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반론에 대해서 나는 반박해야 돼. 반박에다가 밑줄.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풍부하게 사례를 뒷받침합시다. 풍부하게 사례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납인가요? 연역인가요? 내재적 동기에 따른 사람들의 이점을 사례를 통해서 풍부하게 제시를 하면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내적 동기에 의한 삶을 살자. 기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들아, 사례를 통해서 쪽 뽑아내는 거야. 내재적 동기에 의한 삶을 살자. 네 번째, 사람들의 통념에다가 동그라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외재적 동기지. 사람들의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외재적인 칭찬보다는 우리는 내재적인 자기만족으로 살아갑시다. 알았죠? 호기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생각을 일깨운다.
통념, 동그라미 치시고 돼지꼬리뽕,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적자. 통념을 뭐라고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적고 갈게요. 작품 해설. 이 글은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을 뭐라고요?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에다가 동그라미. 공부의 내재 동기가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글쓴이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에 따라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껴자. 밑줄 끄자. 진정한 기쁨에다가 밑줄. 남이 나를 칭찬해 준다라고 해서 그것에 움직이지 말자.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글에 나타난 사례와 이유가 어떻게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도 살펴봅시다. 밑줄 끄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에다가 밑줄. 전략이지.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글쓴이는 과학 철학자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까? 248페이지로. 얘들아, 대답 내려봐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지? 칭찬. 그럼 칭찬은 외재적 동기입니까? 내재적 동기입니까? 라고 하면 외재야. 그래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는 칭찬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의 이점에 그 삶을 살자라고 글쓴이는 주장을 펼칠 것 같대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예시 열거에다가 밑줄. 2개 이상이면 열거죠.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에다가 밑줄, 동기의 동그라미.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용할게요. 심리학자들은 전문가잖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밑에다가 인용.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인용을 합니다. 동기를 외재적 동기랑 내재적 동기 2가지로 분류를 합시다. 분류에다가 밑줄.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라는 조건이 걸리죠. 어서오세요. 저쪽 방 가서 민준이랑 같이 하세요. 저쪽에서. 너무 잘 왔어요. 문제 좀 풀고 있으세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고. 근데 문제 뭐 풀어야 되는지 알지? 의문의 변동이나 자료집 같은 거 풀고 있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열심히 해. 계속 갈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경우는 외재적 동기죠. 그 아이의 행동은 외재 동기가 작용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인 거야. 칭찬에다가 동그라미, 외적 보상에다가 밑줄. 반면이라고 하면 밑에다가 대조라고 좀 적어줘. 대조. 대조의 역접의 표지.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다가 밑줄. 즐기는 거야, 과정. 공부를 즐기자, 얘들아. 의미를 두거나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의문의 변동을 깨뚫었다. 만족감에다가 밑줄. 그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만족감과 과정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내재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모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게.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것. 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네. 내재 동기의 작용에 예시를 들어줬구나.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에다가 세모 결론 도출해보자.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마워. 글쓴이가 던지는 질문은 사제 제시이자 문제 제기야.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자. 외재 동기일지 내재 동기일지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냥 꽂아 놓아주셔도 돼요. 서론 부분에서 동기의 개념은 밑줄 끄자. 목표를 향해다가 밑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뭐다? 동기. 동기의 2가지 종류. 외적 보상 그리고 내재적인 거는 자체가 재밌어, 즐거워. 본질적 보상에다가 밑줄. 3번째 문단 갈게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꽤나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는데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했어.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15분이 걸렸어.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들고 2가지 조건을 설정을 했단다.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여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야. 쉽게 조정 밑줄 한번 그어주시죠.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어. 쉽게 조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로 다 풀었지만 원래 문제를 푸는 데에는 18분이나 걸렸어.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린 거야. 밑줄 자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린 것에다가 밑줄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보상인가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적 보상이라는 외제 동기가 인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야. 잠시만. 왼쪽 말고 오른쪽 귀퉁이 가봐봐. 학습 포인트 동기의 개념과 종류 외제랑 내재로 나뉘어졌고요. 문제 해결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내려와서 읽기 중 활동 동기의 종류는 외제랑 내재. 읽기 중 활동 두 번째 동기에 관한 실험을 참고할 때 외적 보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힘이 나네요.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효과적입니다. 쉬운 문제를 풀 때 효과적에다가 밑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방해에다가 밑줄. 그 보상이라는 거에 약간 집착하게 되어서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구나. 249페이지 가보자.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밑줄 그자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에다가 밑줄.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에다가 밑줄. 외제 동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이 회사는 뭐다? 쉬운 업무만 하고 있다는 거야. 쉬운 업무만 해결해다가 밑줄 그런 조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외적 보상은 쉬운 경우에서만 발휘를 합니다. 힘이. 자, 그럼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갈게요. 동기의 개념과 종류에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의 개념, 동기. 외제 동기는 행동에 따르는 외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모님의 선물이나 칭찬. 내재 동기는 행동 자체가 제공을 해주는 본질적 보상. 밑줄 그자 본질적 보상에다가 밑줄. 과정 자체의 의미나 자신의 만족감이나 재미나 보람. 문제 해결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에서는 보상이 없을 때 평균 15분이었어. 보상을 걸고 나서 쉬운 문제로 조정을 하니까 15분 이내로 풀게 되지만 어려운 문제일 때는요, 보상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었단 말이야.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외적 보상에 효과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방해가 된다. 외적 보상을 줬는 일이 모든 상황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밑줄 그자 모든 상황에 효과적이지는 않다에다가 밑줄. 계속 이어서 킵고잉 해야 되겠어.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밑줄 그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에다가 밑줄. 결과 중심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왜? 어떻게든 성공적인 결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에다가 세모 외적 보상만을 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쫓다가 아니라 줬다입니다. 추구하다이기 때문에 지읒의 줬다입니다. 먼저 외적 보상을 추구를 했을 때 가지게 되는 문제점 첫 번째. 외적 보상을 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야.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될 것이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무한정 외적 보상은 늘어납니다. 밑줄 끌게요. 외적 보상이 무한정 늘어남에다가 밑줄.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서 마음도 좀 황폐해져.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걸 잘 해야지만 보상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황폐해지기에다가 밑줄.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 볼게. 그곳에는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려 퍼져 있을 거야.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걸. 자, 내려와서 본론 1. 외제 동기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은 좀 황폐화인 것 같아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보상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요, 무한정으로 늘어나야죠. 밑줄 그자 무한정 늘어날 수에다가 밑줄. 그러니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보상받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는 사람과 갈등도 빚게 될 것이고요. 연봉 협상 같은 거 생각해봐봐. 남들과 스스로를 끝없이 비교를 하는 황폐해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마음은 황폐하에다가 밑줄 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외제 동기 외에도 내재 동기가 있잖아.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과정 자체, 그 과정에서의 기쁨을 느껴보자.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허땡땡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사례입니다. 내적 동기로서 행복을 느끼면서 수행을 하는 내재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시 가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수학 연구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밌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낙인 거야. 외재적인 보상보다는 언론의 주목받는 거는 외재 동기에다가 비주 4시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그 기쁨은 내재 동기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사례 갈게요. 내재의 동기로 살아가는 사례 두 번째, 파이먼 물리학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 판단하는 왕립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다. 밑줄겠다. 과정이 기쁨에다가 밑줄.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상이다. 완전 내재네요. 자, 그의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읽으니까 엄청 힘이 난다. 내재 동기로 살아야 되겠다. 쌤 오늘 좀 아침에 오늘 하루 힘들었거든. 아씨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좀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야. 약간 현타 터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 타임에 딱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9시에 맞지? 와가지고 쌤 너무 감동스럽다 지금 공부하는 니네를 보니까. 나도 이 과정을 즐겨야 되겠어. 내재 동기로 살아야 되겠어. 오예. 우리도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 이 자체를 즐기자. 너무 감동적이다 이 글이. 근데 일은 따라오는 거. 그러면 일은 따라오는 거. 와, 이 사람 너무 멋있다. 그의 인터뷰에서 내재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씨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자기 발전.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와 쌤도 여러분 시험 문제를 얼마나 적중해지는지 그거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겠다. 또 그는 음악 앞에서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게 특별한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에 출전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와 우승에다가 동그라미 외재 동기지. 우승하려고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 자체를 우리가 향해 나가보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결과이지 않을까. 오히려 대회에서 우승한 마음이 심란해진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와 우승을 하고 나니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만 즐기고 싶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 진짜 뭐가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50페이지 갑니다. 학습 포인트. 예상 독자의 반론에 대해서 글쓴이의 반박, 내재 동기를 따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례 3사례를 살펴봤습니다. 3사람의 사례요. 외적 보상만을 쫓으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 진짜 황폐해질 것 같은데 더더더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되잖아.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 외적 보상을 받는 사람도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남는 것은 밑줄 그자 마음의 항폐화에다가 밑줄.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과 지배로 우리는 피폐하게 살아가야 될 거야. 본론이의 논증의 방법. 와 시험에 나와야 되겠지. 기납에다가 별표 3개. 자 밑줄 긋고 가자.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학자 허땡땡 교수님이랑 그리고 물리학자 파이먼이랑 그리고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씨의 3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내재 동기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충만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밑줄 글자 기쁨에다가 밑줄 행복에다가 밑줄. 이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설득이 되었어. 글쓴이의 주장 동기 내적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쌤 바로 설득돼 버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교과서 확인해서 예상되는 반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할까? 외재 동기를 줬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반론 5번째 문단에서 제시가 되었죠. 글쓴이의 반박은 외재 동기를 쫓는다는 것은 너무 관리가 어렵다. 밑줄 그자 관리하기 어려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끊임없이 갈등에다가 밑줄 마음 황폐화에다가 밑줄 경쟁 비교 시기 질투 이러한 조직에서 우리는 너무 피폐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내재 동기를 충고하면서 행복을 느낀 사람들을 보니까 헛땡땡 교수님은 언론에 주목이 싫어. 언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외재 동기라고 적자. 외재 동기보다는 수학 연구 자체에 몰두하고 싶다. 재밌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리학자 파이먼은 상 동그라미 치시고 외재 동기. 이 상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다. 과정 기쁨에다가 밑줄.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상이다. 국제 피아노 대회에 우승한 임땡땡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졌다.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알고 싶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고 피아노 연주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계속 마무리 지어볼까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어. 에이, 이 사람들은 이미 경지에 올랐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밑줄 그자.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음에다가 밑줄. 내재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라고 또 예상되는 반론인데 예상 반론 두 번째 동그라미 야 결과만 좋으면 외재든 뭐 상관있나? 라고 하는 거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의 반론 두 번째는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예상 반론 두 번째. 하지만 반박할게. 하지만 밑에다가 반박이라고 적자. 이들은 평생 수많은 잔사를 받아왔어.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야. 이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줄.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에다가 밑줄. 외재 동기의 유혹이 더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즐겼다는 거야. 진정한 기쁨은요.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을 타거나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상도 밑에다가 외재, 칭찬 밑에다가 외재, 경쟁 승리에다가 외재.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말자. 우리 자체에서 기쁘게 살아가자. 진짜 찐으로 우리 그렇게 해보자. 헛땡땡 교수님, 파이먼의 사례, 임땡땡씨의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재 동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마무리 지을게요.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밑줄 그자. 외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불행에다가 밑줄. 내재 동기가 잘 안 생겨서 그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어떡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오랫동안 수업 듣고 밥도 못 먹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수업 듣고 또 학원 가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리고 있어.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오는 거야.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20대 어른의 모습을 생각해봐봐.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지지. 쌤이 안 오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지? 우리는 스스로 해보자.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다. 밑줄이다. 주변의 시선에다가 밑줄. 환경에 휩쓸리는 애다가 밑줄. 그런 인생을 살면 불행해진대요.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과 같은 조련사의 칭찬에다가 X 외재적 동기 말고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재 동기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금에서의 현실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조금의 힘든 것에 대한 희생을 좀 치러볼까요? 자, 제목이랑 관련된 비유적 표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외재의 칭찬이 아니라 고래 스스로 자유롭게 유영을 하는 자유를 줍시다. 결론 부분 도출해 볼게요.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것은 자유다. 마음껏 유영하는 자유다.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고 비유를 통해서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줬다. 고래는 우리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얘들아. 유추지 유추. 보조관념이랑 원관념 옆에다가 유추라고 좀 크게 적어주시고 요거는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고래는 우리 인간. 조련사의 칭찬을 뭐다? 외적 보상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은 자유의 내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을 느껴봅시다. 학습 포인트 갈게요. 예상 독자의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내재 동기의 원천과 중요성. 글쓴이가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뭘까? 큰 상을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어. 그러면 거기 작은 가정에서의 그 성취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왔을까?
큰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 작은 성취에다가 밑줄 분명히 외적 보상에 도파민이 팍팍 터졌을 거야. 도파민이 터지는 외적 보상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택한 것은 뭐다? 건강한 진정한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갈게요. 내재 동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례.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좀 괴로워.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리지 괴로워. 그래서 글쓴이는 어때?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에다가 밑줄, 결정에다가 밑줄.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내재 동기의 원천은 뭐다? 외부 압력으로 살아가지 말자 얘들아. 외부 압력에다가 X. 스스로 선택에다가 밑줄, 결정에다가 밑줄. 그렇게 살자. 253페이지.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랑 생각이 달라서 이 사람들 다 미인이니까 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는 예상되는 반론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과정 속에 작은 성취의 누적으로 도파민이 터졌을 거야. 근데 그 외적 보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찾았던 거야. 내재 동기의 원천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내재 동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별표 3개. 글 전체는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뭐야?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자. 이유는 첫 번째, 외재 동기에 따르면 효과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다가 밑줄. 두 번째,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재 밑줄 끄시고 기쁨 행복 밑줄 끄시고. 첫 번째, 문제 해결에 외재 봉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지? 오히려 방해가 됐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그리고 내재적인 동기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3가지 사례를 통해서 더 진짜 내재적인 동기에 의한 기쁨과 행복이 가능하네 라는 걸 근거로 뒷받침해줬고, 예상되는 반박 첫 번째, 어쨌든 외재 동기만 쫓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외재 동기라는 요소로 개인이나 조직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 황폐화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예상되는 반론 두 번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 큰 성취 속에 작은 외재 보상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 무시했고, 어찌 보면 어때요? 내재적인 동기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다 왔다. 254페이지. 이것까지 해놓고 2-1 조금만 해놓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총 정리하면서 막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가져질 거예요. 254페이지 가보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자유. 고래의 춤은 자유에서 이루어집시다. 다음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을 글의 구조에 따라서 정리해볼게.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동기가 있어야 돼. 지각했지. 열심히 잘 왔네. 25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습서 갖고 왔어요? 254페이지 펴세요. 3호 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외재 동기에 따라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었어. 끝도 없는 외재적인 보상에 대한 무한정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점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외재 보상을 따라가면요. 60문단에서는 내면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례 3가지를 살펴봤어. 그럼으로써 결론 도출. 사람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지금 좀 국어가 재미없고 좀 과학이나 수학이 재미없다 할지라도 진짜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적시켜 봅시다. 2번으로 갑니다. 글쓴이가 이 글의 제목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밑줄 긋자. 흔히 밑에다가는 통념.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해. 254쪽이요. 하지만 글쓴이는 고래가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춤을 춘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외부 칭찬에다가 X, 내재 동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255페이지 갈게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에 나타난 논증 요소랑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리는 서술형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론 1에서의 근거는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긋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방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방해라고 적자. 그러니까 외재 동기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방해가 됐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어. 그리고 본론이 수학자, 교수님이랑 파이먼이랑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사례를 통해서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
그러니 우리는 주장을 펼칩시다. 내재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자. 2번으로 가실게요. 예상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예상 반론에다가 밑줄 어쨌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 라는 것은 시기, 질투, 배신, 지배, 경쟁, 비교 이런 황폐해진 피폐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예상 반론 두 번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외재 동기의 유혹이 더 많았을 거야. 유혹이 더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내재 동기를 택하면서 살아온 거야. 유혹이 더 많았을 사람들이야. 오히려 256페이지 갑니다. 다음 항목에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를 해보자. 좋았어. 주장이 명확합니까? 예. 이유랑 근거, 주장과 긴밀합니까? 예. 주장, 이유, 근거. 이거 순서대로 기억해놓자. 근거 객관적이죠. 반론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까? 예. 두 가지나. 4번으로 가시죠. 보기를 참고해서 본론 이에 나타난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보시고 그 설득 효과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논증 방법 중에는 연역과 기납이 있어요. 연역은 뭐부터 튀어나와야 된다? 일반적 원리.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로, 일반적 원리 밑줄, 구체적 사실로 화살표 속.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늘 결론도 참이야.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야. 기납 논증은 어떻게 돼야 돼? 개별적 구체적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일반적 원리를 쏙 뽑아내는 거야. 사례가 충분할수록 결론은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언제든지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논증의 방법, 본론이는요. 허 교수님이랑 파이먼이랑 피아니스트의 사례를 통해서 와, 내재 동기가 행복한 거구나 라고 결론을 도출했지. 기납이라고 보면 되겠니? 본론이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은 독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쪽 끌게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인터뷰에다가 밑줄 무조건 사례가 풍부하지. 본론이에 사용한 논증 방법은 독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어. 왜? 위대한 성취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특별한 사례라고 제시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 에이씨, 막 그런 거는 그냥 항상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요. 257페이지 가보자. 5번의 3, 4의 평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논증을 또 재구성도 해주세요.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기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유비 논증은 뭐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기. 베트남과 태국이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벼농사가 잘 된다면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을 때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기. 258페이지 갈게. 3번.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얘는 좀 놔둬보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시간 시간이 없으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유추입니다. 유추로 다음 시간 금요일날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0페이지 빈칸 메우면서 마무리 지어버릴까? 그리고 이옥설 하면 금요일날 바로 같이 시작해볼게요.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적인 증명, 논증, 페이지 260.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랑 근거의 관계가 긴밀해야 돼. 논증의 요소 별표 셋 외우셔야 됩니다. 주장은 결론의 의견. 주관적인 생각은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논증을 듣는 독자가 제기할 만한 질문은 예상되는 반론. 그 반론에 대해서 내가 반박해줘야 되겠지. 대응은 반박으로. 논증의 판단 기준은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한지, 이유나 근거가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반론을 충분히 예상하고 적절하게 반박을 했는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자유였다.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삽시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의 결과를 근거로 실험이요. 실험을 통해서 창의성 문제는 오히려 보상이 방해가 되었어. 예상 독자의 반론 두 가지랑 반박을 제시했고요.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했고요. 통념을 제목으로 활용을 하니 더 호기심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줬네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 자유였다. 2번으로 갑시다.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을 살게요. 이 외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삶에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실험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는 방해가 되는데 라는 걸 찾았고, 두 번째 내재 동기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례 3가지를 통해서 예상되는 반론은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외제 동기의 유혹을 받았을 거야.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은 내재 동기를 따름으로써 온다라고 우리한테 이룬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따라하고 싶지 않아? 예상되는 반론에 그냥 외제 동기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 라고 반박을 한다면 외제 보상만 쫓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관리도 어렵고 갈등도 많고 타인이나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이 황폐해진단다 얘들아. 열심히 문제를 풀도록 하고 살짝만 쉴까? 그리고 2-1 갈까? 그러면 3분만 딱 쉴게. 50분에